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휘경여자중학교의 득도식 모습을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우리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듬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휘경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은 교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요즘 중학교 학생들의 모습과 청소년 교화 활동의 어려움과 희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저희가 득도시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네. 입교시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무려 85명의 학생들이 입교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동그라미는 저희 휘경여자중학교 원불교 학생회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득도식은 그 법회를 통해서 원불교의 입교에 마음을 내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로를 잡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신입생들이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2학년들도 그중에는 새로운 동그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싶어서 1부 득도식과 2부 콘서트, 그러니까 축제 형식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득도의 현장이 축제의 현장이 되는 네네. 모습을 방금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 교무님이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휘경여자중학교가 교무님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학교구나라는 걸 처음 또 느꼈습니다. 어떤 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휘경학원은 개교 46주년이 된 학교인데요. 46년 전에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을 잘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크게 보은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개교하신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21학급에 6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2배 정도의 학생이 있어요. 1200명. 그리고 교직원은 약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11년 전에 새롭게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건산 최준명 종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고등학교에 법당 본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무님을 배정받으셨죠. 그래서 인성교육도 함께하고 법회도 함께 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휘경여자중학교에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남녀 공학의 중학교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여자 중학교의 네네.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됐고요. 그 가운데 여자 교무님이 계신다라는 것. 학생들이 정말로 선망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연 교무님, 현진 교무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서요. 네, 선망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담당 교과목은 국어 과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7년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국어보다는 인성교육에 조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는 역할도 상담 선생님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학생 법회는 물론이고 교직원 법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은 물론 학부모와 함께하는 모녀 힐링 캠프 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지요. 네. 동그라미 학생회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이게 이제 서클 동아리의 활동인지 네네. 좀 궁금한데 어떤 활동인가요? 그 동그라미 법회는 저희가 보통 저희 등교 시간이 8시 50분이거든요. 그런데 동그라미 법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물론 자율입니다. 8시까지 학교에 와야 합니다. 매주 한 번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아침에 명상으로 시작해서 법회의 식순을 조금 변형하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자율 동아리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85명의 입교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물론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지난해는 어땠는지, 지지난해는 어땠는지 궁금하건데요. 네, 지난해, 지지난해 항상 한 80명, 작년에는 75명이었고요. 제가 발령을 받고 2년째 되는 해에 처음으로 득도식을 했는데 그때는 한 120명 정도 득도식을 통해서 새롭게 입교를 했고요. 85명의 학생이 그 입교를 했는데 저희 중학교 신입생이 지금 160명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이 동그라미 득도식을 통해서 입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절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네네. 한 학년에서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근데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저희가 하고 요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중2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학교 2학년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말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니까 정말 중학생들의 모습 요즘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중2병이라는 말이 위키백과에도 그 술록될 만큼 보편화되었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이 되면 일단 말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짜증이 늘어나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좀 거부하는 반면에 친구와의 대화를 선호하고 그 또래 친구들이 이 아이들의 행복의 죄 1순위가 될 만큼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요. 방금 말 같다가도 또 방금 보면 쓰나미처럼 우울해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역시 중학교 2학년의 아이들을 다루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과 함께 무슨 활동 중에서 한 아이가 마음일기로 사춘기 대 갱년기라는 마음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춘기를 겪고 있고 엄마는 갱년기를 겪고 있어서 그 둘 간의 어떤 다툼, 전쟁 같은 뭐 가족 생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조어가 너무 정말 똑똑하네요. 사춘기 대 갱년기를 겪고 있어서 우리 둘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정의하고 있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리, 우리의 교법이 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을 또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래서 우리 원불교가 학교에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시나요? 네, 매 순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마음밭 가꾸기라고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우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가지 정도의 인성 덕목을 스스로 체크하는 유문형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찾는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와 함께 리서치를 했었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인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가장 그 효과가 뛰어났다는 부분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방금도 중2병이라는 할 만큼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중학교 2학년에게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한 만큼 그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긴 하는데 그것이 뇌과학자들은 사춘기 때는 뇌가 생각하는 부분이 덜 자라서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뇌가 덜 자라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춘기의 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원불교 교법인 이 마음 공부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 사회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교우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우님의 중학교 시설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찍부터 출가를 서원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일찍부터 출가를 서원하지 않았고요. 저는 돌아보면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 그럼 뭐 너무 뛰어나지도 너무 말썽 피지 않아서 그냥 별로 존재감은 없지만 그래도 착하다는 말을 좀 즐겨 들었던 아이,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열광했던 그런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 사이에 TV가 보여주는 아주 화려한 모습들은 결국 아이돌, 연예인의 모습이 네네. 가장 어떤 확고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녔던 중학교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꼽는 모습이 이제 학교 선생님의 네네. 모습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교무님이셔서 아마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그 중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관리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시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이들은 보통 이제 요즘은 거의 한 자녀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이나 뭐 저를 보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학습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교에 그 교육 목표 슬로건 같은 것이 있어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나눔과 보살핌으로 사람 냄새 나는 여성을 기르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으셨어요. 근데 방점은 사람 냄새에 찍고 싶어요. 사람 냄새.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는 여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말씀드렸던 나눔과 보살핌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청소년교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경여자중학교에서는 한 학년의 반수가 입교를 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교화 현장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시고 실제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시는 모습 가운데서는 어떤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어떤 문제점과 혹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뭔가 활력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도 보시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그런데 정말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학교 수업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는 우리 중학생들이 그 수면 시간과 제때 식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그 지수가 떨어진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너무 바쁜 아이들에게 종교의 가치와 효용성, 법회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 현장에서 법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저는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장이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지만 교당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래 세대의 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지금 이 마음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함께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질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네.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상담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네. 정말 어렵다. 이 친구는 어찌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또 네. 원불교의 어떤 교화 활동을 통해서 변화시킨 과정이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문득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과보 속에서 살아와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도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뭐 교문 앞에 서 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홈스쿨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진 이후에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잘 학교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했던 그런 사례들이 그 한 아이를 정말로 건질 수 있는 일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둬두고 학교가 가둬두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광장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16살 중학교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이크를 똑부러 치고 무려 몇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우리가 잘할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희망, 우리 청소년 교화에 대한 희망도 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이 희망을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아이들이 다양한 만큼 개성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정말 저도 내가 중학교 때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로 밝구나 하는 희망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교육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훨씬 더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저희가 하실 말씀 시간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대상들도 있을 거고 학교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영상 편지 형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제가 네, 생각을 네. 해봤는데 카메라를 한번 보시고요. 네. 전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아, 방금 너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너가 지금 중2병에 걸렸다고 말을 하더라. 내일부터 기말고사야. 열심히 공부하고 귀차니즘 이제 좀 떨치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 부탁해. 네. 제가 정말로 바라는 중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 지원이는 꼭,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너무 중학교 때는 여자 선생님, 특히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예뻐서 저는 선생님 같은 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돼가는 것, 교우님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